안녕. 나는 독후감 쓰는 찍찍이 야옹이야. 내 독후감을 너희들에게 이야기해 줄게. 오늘은 데일리 필라소피 부제 왜 당신은 다른 사람을 위해 살고 있는가를 소개하려고 해. 이 책의 저자 고윤님은 작가이자 동기부여 성공학 콘텐츠 전문가이며 유수 기업이나 교육기관에서 활동하시는 유명한 강연가이기도 하셔.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 수 있는지에 대해 여러 콘텐츠를 통해 사람들에게 제시해 주시지. 그중에서도 이 책은 총 30일 동안 54명의 위인들의 깊은 철학에 대해 작가의 설명과 함께 소개되어 있어 매일 한두 개씩 읽으며 자신의 삶의 방향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고 정비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는 것 같아. 오늘은 책의 전반부 에피소드 중 내 마음에 닿는 두 가지를 소개해 줄게. 장영실, 남을 의식하니 남의 인생을 살더라. 현대 사회는 과거의 신분제도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대신 흙수저니 금수저니 하며 부모의 재력과 타고난 외모, 능력에 따라 또 다른 보이지 않는 계급이 존재해. 이로 인한 불평등이 공공연히 존재하며 다른 사람에 비해 아무것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좌절하기가 쉽지. 그러나 실제로 엄격한 신분제도가 존재한 조선시대를 살았던 발명왕 장영실을 생각해봐. 우리도 알다시피 조선시대는 철저한 계급 사회였고 장영실은 그런 사회에서 관노, 즉 노비 출신이었어. 하지만 그는 타고난 신분에 의해 운명이 명백히 정해져 있는 시대에 그 자신만의 노력으로 세종의 눈에 띄어 관직에 올랐지. 지금이야 그런 사람이 있다면 SNS, 유퀴즈 같은 데 나오고 모두가 박수를 보내며 칭송하겠지만 조선시대는 그런 글을 인정하기는커녕 대신들은 노비에게 관직을 주는 것은 불가하다며 극렬한 반대를 했고 그는 끝없는 멸시와 차별을 받아야만 했어. 그럼에도 장영실은 내가 남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이 죄일 뿐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게 무슨 죄란 말인가라며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거야. 우리는 종종 우리의 실패나 좌절을 불공평한 사회나 부모 아니면 동료 등 남의 탓을 할 때가 많잖아. 그러나 엄연히 불평등이 존재하는 사회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던 장영실과 같은 분들을 생각하며 우리도 환경에 주저앉지 말고 끝까지 노력해 자신의 인생을 살라고 작가는 말씀하셔. 공자, 논어, 떠먹여주는 인생에 중독되지 마라. 과거의 교육 방식, 학습 방법과는 다르게 현대에는 여러 종류의 학원들이 존재하고 거기다 방송 및 인터넷을 통한 강의들도 활성화되어 있어. 그러므로 우린 언제 어디서나 마음껏 자신이 원하는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지. 하지만 수동적으로 듣고 보는 것에 그친다면 우리의 지식이 넓어지고 이로 인해 목적했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공자는 논어에서 배우려는 자가 스스로 분발하지 않으면 일깨워주지 않는다. 스스로 표현하러 애쓰지 않으면 밝혀주지 않는다라며 배움은 누군가 떠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최선을 다해 노력, 반복하고 습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맞아. 현대에는 배움의 기회와 방법은 정말 많지만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은 각자의 노력이 있다는 걸 더욱 명심하고 끊임없이 정진하는 것이 앞으로의 삶을 위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그러므로 나는 배움에 있어서는 좀 더 주체적으로 노력하고 습득하자는 공자님의 철학과 작가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해. 그럼 2부에서는
이 책의 후반부에 나오는 위인들의 삶의 철학에 대해 소개해 줄게. 이제 벚꽃은 지고 점차 초록이 짙어가는 계절이야. 우리나라처럼 계절의 바뀜이 있는 곳에서는 세월이 지나가는 것을 보다 쉽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아. 이제 날이 더워져 새 옷을 꺼내려다 보니 옷장 곳곳에 이미 여름 옷이 있더라고. 아마 작년에 제대로 정리를 안 해서이겠지만 또 한편으론 스르르 시간이 흘러 금방 여름 옷을 입을 때가 되었다니 흐르는 시간이 무섭기도 해. 정말 천만금을 줘도 다시 살 수 없는 것이 시간이잖아. 이런 시간들을 소중히 아끼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부쩍 드는 요즘이야.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고 곧 만나. 빠빠이.